무당이 될 팔자였는지 귀신이 보였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전 부산 좌천동에 살고 있었고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할머니와 살고 있었고 누나와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 할머니 손에 자라서 이것저것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자다가 목이 말라 깨었을 때 창문 틈에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보면 항상 이상한 인형이 창문에 앉아 과도인지 식칼인지 들고 무엇인가 찍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새벽에 그걸 보고 있는 게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것은 매번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피해를 주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그걸 보며 밤을 지새우고 언젠가 한번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곤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께 잠시 보내시곤 할머니는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시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고 그날 집에 가보니 그 창문 틈엔 부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다음부턴 새벽에 깨더라도 그것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것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해를 끼치는 녀석은 아닌데 손주 눈에도 그것이 보인다는 걸 들으시고는 주변 당집에 가셔서 부적을 하나 쓰셔서 그곳에 붙여놓으신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게 자주 보면 안 된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할머니 또한 누나가 있지만 남자인 제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이시죠. 제가 4학년 때 그녀 저희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만덕으로 이사를 올 수 있었죠. 그렇게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 그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땐 와이프네 집이 점집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때 갑자기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할머니 자주 찾아뵈라고 말이죠. 많이 못 볼 테니 자주 보시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냥 무시하곤 합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뭘 알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노는데 정신 팔릴 아이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것 중 하나가 이거입니다. 항상 학교를 마치곤 집으로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학교도 안 가고 마냥 할머니 집에 박혀서 할머니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왜 그러냐 이야기하면서 퇴근하시곤 저를 데리러 오시곤 하셨죠. 그렇게 한 달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전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이란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게 할머니라는 걸 알고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자곤 꿈을 꾸게 됩니다. 할머니가 꿈에서 우시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곤 할미가 지켜줄게 걱정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곤 전 잠에서 깨고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다시 전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니 지금의 제 와이프가 절 보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정신이 났나 싶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냐 물어보니 자세한 이야기도 없이 니는 진짜 좋은 할머니를 두셨다고 닌 잘해라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전 이 애가 정신 났구나 싶었죠.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그 친구의 이상한 사건 이후 저는 조금씩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 10층에 살던 나인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8층에 살고 있네요. 그 당시 우리 집 뒤쪽엔 주그만한 폭포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폭포 소리가 차자자자 이렇게 소리가 나곤 하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그 폭포를 보면 물이 내려가는 곳, 그곳에 무엇인가 검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릴 땐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보고 있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형태가 사람 형태로 바뀌는 걸 보게 되니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전 그 무서움에 눈을 돌리려고 몸을 돌리는데 몸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느끼곤 재빨리 그것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곤 얼마가 지났을까? 몸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끝났나 싶어 눈을 뜨는데 베란다 밖 창문 앞에 그것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것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것이 엄청 웃으면서 창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난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들어 오진 못하는가. 계속 문을 열어 하곤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전 그대로 떨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절 깨우시는 소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꿈인가 싶어 꿈이구나 하며 넘어가고 학교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8층 그 친구가 타는 겁니다. 그 친구는 절 보자마자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절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리더군요. 제가 이상한 마음에 왜 내를 갑자기 끌어당기는데 이러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어제 무슨 일 있었는데? 네 이상한 데 갔었나? 이러는 겁니다. 물론 전 이상한 곳 가지도 않았고 그런 곳은 안 간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리곤 갑자기 그 애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가더군요. 전 이 애가 미쳤나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자기 집으로 남자를 끌고 가. 이런 생각에 버티고 계속 버텼죠. 그러자 그 집안에 계시던 그 친구의 부모님이 문 앞에서 무슨 소란인가 싶어 밖을 보시고는 문을 열어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데리고 가시더군요. 그리곤 저를 거실에 앉히시곤 어제 네가 뭘 보았냐 이야기를 하는데 난 딱히 뭘 본 거 없다. 그냥 꿈을 꿨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서 안 보려고 눈 감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제서야 그 친구 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아까 밖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을 보았을 때 내 뒤에 검은색으로 뒤덮여진 여자가 널 보면서 엄청 화가 나 있더라고 합니다. 그걸 보시곤 그냥 집으로 끌고 오셨던 거고요. 그 뒤에 그걸 처음에 어디서 보았냐 물으시고는 어제 저녁 폭포 있는 곳에서 보았다라고 하였고 그걸 들은 그 친구 어머니께선 어쩐지 어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하시곤 저를 데리고 그 폭포까지 같이 가게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무당이시고 지금의 와이프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와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세 명이서 폭포 있는 곳으로 가니 아직 폭포에서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그 소리가 분명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곤 조금 더 가까이 가니 그 웃고 있는 소리가 뚝 그치는 걸 느낌과 동시에 그 주변이 조용해지는 걸 느끼곤 전 그 상태에서 얼어붙었고 갑자기 친구 어머님께서 이상한 염을 외시는 게 보이며 얼어붙은 공기가 풀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곤 친구 어머니가 그 폭포 쪽으로 가시며 이상한 부적과 실을 가지고 그 주변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머릿속으로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저 애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또다시 기절을 해버리곤 말았습니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우리 집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곤 엄청 우시던 그 모습을 보고 어찌 된 거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친구 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그것은 오래전 그 폭포에서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엄마가 그쪽에서 자살을 한 뒤 비가 오는 날 폭포가 흐르면 그것이 나타나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애들을 그곳으로 데려와 죽이는 사악한 악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왜 그때 괜찮았냐 물어보니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지금 널 지켜주고 수호령이 되셔서 돕고 계셨다고. 할머니가 계속 지키고 계셔서 쉽게 접근을 못하였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곤 그때부터 그 친구와 베프가 되는 시점이 됩니다. 전 할머니와 살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파트 방은 안방 1개와 작은 방 2개가 있는 전형적인 아파트입니다. 누나는 현관 바로 옆방을 미리 차지하였기 때문에 제 방은 자동으로 제1구석진 부엌 옆방에 자리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방에서 며칠을 지내고 자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에 행복했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날 무렵 학교를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 집에 가는 길이었죠. 저희 집 창문이 바로 보입니다. 그 당시 전 아직 초등학생이라 혹시나 모를 위험에 항상 그 창문은 닫아놓고 잠궈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고 집에 가는 길 습관적으로 우리 집 창문을 보는 순간 제 방에 어떤 머리가 긴 정말 평범한 여자가 그쪽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시느라 밖에 계시고 누나는 저와는 4살 차이였죠. 그 당시 공부한다고 학원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말 그대로 집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거리도 먼더라 제가 잘못 봤나? 엄마가 빨리 오셨나 싶어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열쇠를 열고 집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못 느껴본 한기가 문을 열자마자 무엇인가 아주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곤 전 그 상태로 순간적으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느낌에 2초, 3초 정도 멍 때리다 그냥 바람이겠지 하곤 집에 들어가서 엄마라고 외쳤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적뿐. 아무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실에서 제 방을 보는 순간 큰일 났다 싶었죠. 전편에도 알다시피 폭포 귀신을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젠 내 방까지 무언가가 들어가 있냐 싶었죠. 그 여자의 생김새를 요약을 하자면 앞모습은 정말 평범한 여자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실에서 볼 땐 뒷모습이 보이죠. 그 어릴 땐 표현이 안 되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뒷모습은 사람이 세로로 반이 잘려나간 뒤통수가 없는, 등이라곤 없는, 엉덩이 자체도 없는, 그렇게 잘려나가 귀를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창문 밖을 보며 손을 흔들며 있었습니다. 그 어린 맘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곤 얼어있는 그 순간 마침 저희 누나가 학원 마치고 집으로 오니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부턴 저의 침실은 제 방이 아닌 거실로 변하곤 그날 자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제 방으로 눈이 가니 그 여자가 제 방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그냥 스르르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곤 다음날 학교로 가니 그 친구가 절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니는 폭포 귀신 보내자마자 이젠 안면밖에 없는 애가 니한테 오려고 하냐. 도대체 니 행실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게 니한테 붙냐 하더군요. 아니 그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알고 행실을 어떻게 하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가.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런 소리 하는 애도 웃긴데 제가 생각해도 별다른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학교 끝나고 일단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합니다. 전 마음이 편했죠. 이번에도 이 애랑 있으면 금방 처리해 줄 거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당시 너무 기쁜 나머지 귀신아 들러 붙어봐라. 난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죠. 그러자 그 친구 그냥 한마디 하더군요. 니 그러다 그 소리 듣고 오는 귀신들이 니 몸을 다 갉아 먹는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후 그 친구 집으로 가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언제 연락하였는지 저희 어머니도 그 집에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4명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친구 어머님이 먼저 집에 들어가시면서 불러보겠다 하시는데 우린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5분 정도 기다렸을까 안에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곤 3명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구 어머니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죠. 무엇인가 자세히 보니 제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엔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버려진 물건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전 그 중에 주전자를 하나 주워서 가지고 와버린 거죠. 그리곤 가져온 것도 잊어버리곤 내팽겨 쳐버린 거죠. 하지만 그 주전자 안쪽엔 부적이 하나 있는데 내팽겨 칠 때 부적이 떨어져 그것이 나와 버리게 된 것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빠르게 발견해서 무슨 일이 없어 다행이었지. 다음부턴 밖에서 아무거나 주워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귀신이 돌아다니다 거리에 버려져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곳에 깃든다고 하네요. 그리곤 주위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그 귀신이 홀려서 그걸 집으로 들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곤 집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만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하십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